해를 모셔놓고 1년에 2번씩 제사를 모셔요. 그래서 그게 사당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큰 건물이 강당이고, 요쪽에 있는 요것도 강당인데 여기 작아서 요쪽에 크게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쪽에 여러분들 그 자는 숙소 있죠. 요거하고도 요쪽에 보면 숙소가 있어요. 요쪽에. 그래서 저거는 동제, 요거는 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교 서원에 크게 5대 요소가 있는데, 사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각지기 하나 있죠. 밖에. 이석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이석이 있고, 요정지라는 거. 요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당, 기숙사, 모정지, 강당, 그 다음에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5대 요소가 하나는 정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자는 없어요. 정자를 밖에 지어야 되는데, 아니, 정자는 없는데, 대한민국의 서원 한 1000개 중에서 5대 요소를 갖춘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당 한 개만 있는 데도 있고, 사당하고 강당만 있는 데도 있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기숙사까지 있는 데는 그리 많지는 않고, 더더구나 정자까지 있는 데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가오스원도 대한민국에서 면적도 좀 넓은 편이고, 건물도 여러 채로 다 구성이 잘 돼 있는 그런 식의 바랍니다. 근데 거기 청기서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아까 이야기가 이 비석이 아까 폭간대첩이라고 했죠. 폭간대첩은 그 한경도가 왠지 알아요? 한경남도 국도가 여기가 무슨 도지요? 여기는 경상남도.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북한 땅에 있는 위에 있는 도가 한경북도, 그 밑에 있는 도가 한경남도. 그 한경북도하고 한경남도의 면적이 지금 우리 남한의 52%에 해당이 돼요. 두 개가. 한경남도 북도가 지금 이제 우리 남한의 52%나 되는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 와가지고 2달 만에, 2개월 만에 그 한경도까지 함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함락이 안 된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요 남쪽에는 그 전라도 쪽하고, 그 다음에 북쪽은 항해도 쪽, 거기는 침략이 안 됐어요. 그 위에 항해 북도까지는 요리 오세요. 항경도 북도까지는 완전히 일본군이 부산에 4월 13일 날 들어와가지고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으로 침략한 일본군이 그 부산진에 있는 그때 부산성이라고 있었어요. 부산성이 함락이 되고 당일날 바로 함락이 되고 그 뒷날 동래성이 함락이 되고 그 한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함락을 하고 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서울이 19일 만에 함락이 됐어요. 19일. 이제 4월 13일 날 침략해 와가지고 5월 1일 날 서울로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경복궁이 함락이 된 것은 5월 2일 날 함락이 됐어요. 그날 바로 전날, 이게 4월 31일 날이나 마지막 날에 선조가 그 일본군이 바로 서울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하천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그래가 평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5월 초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벌써 서울까지는 함량이 다 되고 5월 초에서부터 한 달 반에 걸쳐가지고 항인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항인도까지 다 점령이 되었어요. 점령이 되었는데 그 남쪽에 아까 그 전라도가 함량이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충무 앞바다에서 배를 딱 막고 일이 했기 때문에 원래 일본 놈들은 남쪽으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전라 쪽으로 이렇게 침략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홍명 앞바다에서 자꾸 막히니까 이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예적들 전부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진주성을 침략을 했어요. 근데 진주성에서 딱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성이 공략이 돼야 그 전라도로 일본 군들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그 수군을 다 막고 그 수군이 한 수군들이 이 진주 쪽으로 올라오고 합류를 해가지고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막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함락이 안 됐다고 보면 돼. 전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5월 초에 이제 서울이 함락을 주고 난 뒤에 일본군들이 서울에서 보니까 선조가 없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원래 일본은 그 몇 년 전부터 그때까지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계속 싸움을 해가지고 임진왜란 되기 10년 전에 통일을 했어. 그래가 그 전쟁이 끝나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까지 침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전투를 하면 그때 일본에서는 나라가 지금 일본이 섬 4개로 되어진 나라인데 그 중에서 섬하고 그쪽에는 없었고 혼슈라고 하는 그 제일 큰 섬에 거기는 좀 일본 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라가 한 100개쯤 됐어. 섬이 한 100개 정도 이상 돼가지고 그것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이렇게 한정도로 만들었는데 일본의 그쪽은 선주가 성을 함락이 되면 항복을 하거나 죽거나 해야 돼. 이게 성을 차지하면 무조건 그 선주, 지키던 선주는 뭐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더라도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결을 해가 죽거나 이런 일본 그 어떤 풍습. 이 일본 놈들도 겨울에 가가지고 경복궁에 선조만 길 잡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복궁을 들어가니까 선주가 없어진 거예요. 없으니까 자기를 당황을 했지. 선조를 가격에 잡으면 선조가 이제 항복을 하면 완전히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저기 항복하는 그런 일본식 스타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한 팀은 선조를 따라 평양 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팀은 함경도를 다 세워붙였고 그 다음에 한 팀은 그 밑장에서 점령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점령하고 했는데 그래 큰 장수들이 한 5명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6월 7월 말 8월 초에 함경도까지는 다 점령이 돼요. 그 다음에 평양까지도 이렇게 가니까 일본 군들이 또 평양에서 그 선조가 신의적으로 도망을 갔어요. 신의조가 이제 제일 국경 위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반 농민들이나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병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지역구를 싸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시간이 뭐 93년도, 92년도 4월달에 해가지고 93년도 2월달까지 거의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는 소강 상태가 다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충용 용포 정무부 선생이 이걸 이렇게 한경도에 다 이렇게 몰아내고 내려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93년도 2월 말 이후에 맥나라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휴전을 하게 돼요. 맥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휴전을 하면서 사실은 임진왜란이 7년인데 2년을 전투를 하고 3년을 휴전에서 쉬고 그 다음에 2년 마지막에 또 97년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대첩이라는 그 환경도를 이렇게 몰아내는 어떤 그런 전공을 가진 분이 이제 할아버지께서 유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국토의 면적을 따지면 물론 그 충무공 같은 경우에 좀 바다를 막아서 못 올라오게 했지만 전라도를 막았지만 그리고 김시민 장군은 1차에 진주성을 막고 2차 때는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했고 그다음에 충의공 농부할아버지는 한경도에 우리나라 면적의 52%나 되는 그 면적을 전부 다 탄원을 다 했어요. 이게 공이 엄청나게 큰 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한국 도민들이 제비를 갖다 씌웠어요. 한참 돌아가신 거랑 한참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110년쯤 후에 제비가 만들어졌어요. 제비는 이제 옛날에 제일 거기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 전투가 많아 좀 길주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길주. 한국에서 길주에 제비를 한국 도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제비를 씌웠어요. 제비를 170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100년쯤 후에 110년쯤 후에 저기 이제 하면서 그러다가 한 200년쯤 후에 1904년도에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은 한참 8년 전쟁하다 끝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100년 됐네요. 1904년도 한 120년쯤 전에 그때 이제 일본군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요. 그 왜 전쟁을 하냐면 한국을 어느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올라와가 주둔을 하고 한국들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한경도에서 주둔하는 제비를 발견을 했어요. 제비를 보니까 자기들이 임진왜란때 큰 공을 세웠던 가토 비오마사라는 그 장수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크게 패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제비가 여기 있었으면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원래 그 러시아하고 침략을 하고 저 중국 만주까지 다 이렇게 일본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런 비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버렸어요. 가져가가지고 일본에서 저걸 100년 동안 이렇게 보관을 했어. 보관을 일본의 동경에 가면 야스쿠니 진자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저 위에 귀가 지금 위에 머리 부분에는 저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저거는 안 가져갔으니까 그냥 가져갔어요. 저기 내용 만든 거 저것만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세워놓고 좀 바위로 가지고 저 비석 위에다 눌러놨어. 100년 동안을 그 비석을 홀백을 드린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비석의 주인공이 아주 일본의 영웅을 갖다 못지를 그런 분이니까 그런 영웅들이 잠들어가 있는 야스쿠니 진자 거기에다가 그렇게 눌러놓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5년도에 100년 만에 제가 찾아봤어요. 10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그 원래 비석은 그 이북으로 가져가가지고 북한에 국보가 되고 나머지 그거하고 똑같이 제비를 4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의 묘소가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에도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2개는 국립기념관에 하나를 그 다음에 하나는 고궁박물관에 그래서 저 뒤에 그 내용이 보면 아주 그 한글로 풀어놓은 아까 그 조그만한 국간 대책해가지고 비석에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시간 좀 한번 보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가 보면 이제 문집을 보관하는 장판이에요. 문집을 지금은 인쇄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판을 해가지고 잠깐 이거 봐보세요. 이런 거 봤어요. 팔만 대장경하고 똑같죠. 팔만 대장경하고 같은 그런 종류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책은 인쇄로 잘 나오는데 옛날에는 글을 다 써가지고 종이에다 글을 다 써가지고 판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파냈어요.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에다 먹을 칠해가지고 먹 알지요? 그래 종이를 이렇게 탁 찍으면 글이 나와요. 그렇게 만드는 문집 책판인데 이게 한 개가 4페이지 나와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4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충의공 할아버지의 문집 책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화재예요. 여러분 문화재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유형문화유산이에요.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래가지고 이건 국가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문화유산이 원래는 국보가 있고 옛날 체계로 하면 국보가 있고 그다음에 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문화재 지방문화재도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 자료라는 게 있어요. 자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몇 통가 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200몇 점 돼요. 200몇 점 4페이지면 800페이지죠. 800페이지에 책입니다. 빵 먹어.